네,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밤늦은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우리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이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도 없이 밤늦게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국민도 물론이고 여러 외신에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물론 계엄령은 해제된 상황인데 도대체 어제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그걸 어떻게 미루어 짐작하겠습니까만은 일단 결과적으로는 갈등, 초갈등의 정점에서 나온 진짜 약간은 봤을 때 어이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의도라기보다는요 갈등 능력 상실이라고 보여져요. 어느 한쪽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발의한 대통령이나 해제한 그 국회나 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없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대다수는 이제는 해제하는 거에 다 이렇게 동의하셨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정쟁, 낸 정국에 얼마나 취약한 이 불안정 상태가 있는지를 대내외적으로 한 번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의도가 무엇든 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시장에 관련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해제가 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불행 중 가시밭길이 좀 더 이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예의주시해야 되고 좀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밤에 뭐 야간 선물이 한때 뭐 5% 가까이 빠지고 환율이 한 1,450 가까이 갔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쟁이나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그 이제는 협치라고 말하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뭔가 갈등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덮지 못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초단기적으로 그러면은 그거는 외국인들에 의한 한국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지난 8, 9, 10월 달에 단순하게 한국이 뭐 진행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내재적인 이슈 그거보다 더 심각한 이슈가 시간을 두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계기를 누구를 어떻게 완전히 축출하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좀 뭔가 갈등을 좀 봉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을지는 좀 더 와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해주셨듯이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 중에서 1,430원까지도 올라가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쳤거든요. 앞으로의 양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런 게 없더라도 원래 그 위안화 약세, 유로 약세 그쪽 나라도 쉽지 않거든요. 네. 갈등이 있어요. 거기도 뭐 국가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데 유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엔화가 또 강세가 될 수 있죠. 금리 인상을 이번에 안 하더라도 금리 인상 카드는 항상 갖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달러가 의외로 취임을 앞두고까지 계속 강세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의 상한선이라고 보는 것이 좋게 보는 사람이 1,430이었고 나쁘게 보면 1,450까지도 봤기 때문에 거기를 어저께 갔다 온 거잖아요, 야간에. 그쵸.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리스크가 항상 있구나라는 걸 되새긴 거기 때문에 그게 발현이 안 되더라도 그 리스크 요인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빨리 원화가 내려올 가능성보다는 항상 위를 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할 것 같아서 실제 1,500원 가느냐 안 가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안 내려올다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한국에 대한 관점은 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물론 7시 반에 결정이 되겠지만 만약에 오늘 주식시장이 열리게 된다라고 할 시에는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저희가 사실 분장실에서 어제 전문가님들이 나가기 전에 그래도 이제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장 열린다면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오늘장 열린다면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사이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4%까지요? 그렇게까지 안 갈 거를 바라는데 네.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어떤 조치라는 것이 한국에 대한 나쁜 평가가 나오면은 그러면 오전장보다 오후장이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야간 선물이 1% 내려갔기 때문에 아침 시작할 때 마이너스 2% 이상 빠지면 아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그게 지속되기보다는 약간 반등하는 타다가 다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 종목에 관계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열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 열린다면은 입장에서는 외신에서의 한국의 평가가 오늘중에 나온다면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반영을 안 내려가고 1420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2, 4%는 아니더라도 1, 2% 정도. 그러니까 어저께 올라간 거에 반락은 그 정도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4%까지는 뭐 거기까지 안 해드려도 않았으면 어저께 올라간 걸 좋겠습니다. 반납하는 정도로는 마무리되면은 저는 다행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어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추가로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국 HBM도 추가가 됐는데 물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을 전적으로 미국 쪽으로 수출되다 보니까 걱정은 좀 덜 되는데 삼성전자가 걱정이 되거든요. 일단 뉴스 자체는 삼성이건 하이닉스건 둘 다 안 좋은 겁니다. 네. 하이닉스도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요처가 있는데 수요처를 막아버리면 삼성전자가 못 팔잖아요. 그 파이가 작아지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줄어든 거는 미국이 원래 수요가 100이었어요. 그다음에 중국이 10이었다 합시다. 삼성은 하이닉스 여기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100이 120으로 되지 않는 하이닉스가 더 팔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나 다른 쪽에서 만약에 여기 나가는 게 있어서 미국에 나가는 게 있어서 중국에 나가는 게 있어서 그걸 못 팔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이쪽으로 계속 트라이를 하겠죠. 그렇죠. 물론 엔비디아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삼성만 피해를 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지속되면은 삼성이 어떻게 하죠? 그러면 HBM 생산할 거를 다른 쪽으로 생산할 수도 있죠. 물론 이건 단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도 하이닉스한테 안 좋지만은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괴리를 보여주는 거니까 주식시장에서 단기적인 뷰는 어저께 나타난 것처럼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빠지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지난주 주식시장에 이런 걸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 자사주 매입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버티는 거다. 만약 이런 게 없었으면 빠지는 게 맞았다.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면은 하이닉스한테도 긍정적인 건 아닌데 주가가 미리 빠졌기 때문에 어제 올랐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없는 뉴스보다는 있는 뉴스는 둘 다 안 좋은데 당연히 삼성전자에 더 나쁜 영향이 있는 게 맞습니다. 선 반영됐기 때문에 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소폭 오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하반기 들어서 지금 시총이 240조 원 증발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 시가총액 2위 차지하는 게 반도체잖아요. 근데 연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그래도 희망을 갖자면 내년에는 좀 반도체 업황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대응 전략은 어떻게 좀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내년에 좋아질 수도 있다 아니면 더 나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케이스가 약간 갈리긴 하죠. 물론 회복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3개월 전에 보세요. 8월 달에 지금 이 상황을 예측을 잘 못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내년도 언제 회복한다는 거예요. 1월 20일 날 회복한다는 거예요. 5월 달에요? 12월 달에요? 모르죠. 그러니까 초반에 어렵고 나중에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2분기가 분기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레거시 제품, 일반 HBM이 아닌 제품이 수급이 안 좋아서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재고를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건 중국의 경제하고 관련되는 게 레거시 제품인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대충 가보면 내년도 1분기 또는 잘못하면 2분기까지는 안 좋은 상황인데 HBM이 계속 좋아지고 HBM의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하면은 이쪽의 수급이 계속 좋아지면은 이게 크로스오버돼서 좋아지는 그 무게추가 2분기부터는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긍정적인 톤이에요. 그래서 외국계 CT가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톤이고 한국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톤입니다만은 그게 70%면 30%는 아니야. 실적이 1분기가 바닥일지 2분기가 바닥일지 혹시 3분기가 바닥일지까지 범위가 넓어졌어요. 언서틴티가 늘어났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바닥을 쳤다고 했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가 모건 얘기 나왔을 때 15만 원 이하까지 갔었고 하이닉스는 그랬고 삼성전자는 5만 원까지 깨졌기 때문에 그 주가로 바로 간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올라가는 각도나 이런 거는 절대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 이 상황에서 미 중국 메모리 회사 CXMT도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미국의 제재에서 빠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정말 많이 달라지고 있고 성장 속도도 가파르거든요. 네. 기술 경쟁력이 낮아져도 중국 쪽에서 의도적으로 사주다 보니까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정도의 성장력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지금 같아요. 주고 있죠. 그게 8월부터 두드러진 거고 8월에 얘기 나왔을 때가 마이크론이 실적이 8월 달에 분기가 끝나기 때문에 네. 마이크론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삼성전자가 크니까 9월 달에 삼성전자 실적이 내려간 거고요. 하이닉스가 그때 안 보인 거는 HBM 워낙 쓰다 보니까 이게 상쇄된 거고 4, 4분기부터는 하이닉스도 영향을 받아서 하이닉스 4분기 실적 전망이 지난 2주 사이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간 거예요. 영향은 이미 있고요. 그러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내년하고 우리 앵커님께서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고 저희 와이프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죠. CXMT가 어디에 처박혀있는 이상한 회사인지.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인데 얘네들의 캐파가 작년에 10만 장.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2배 됐어요. 20만 장. 내년에 여기서 또 50% 올라갑니다. 30만 장. 이런 규모로 따지면 마켓셔가 얘네는 저가이기 때문에 매출 기준으로 한 3, 4%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 7% 되는데요. 반도체 시장에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거는 한 5%면 충분히 그 에어리어에서는 드라이브가 됩니다. 여기서는 드라이브 다운이 되겠죠. 가격 측면에서. 거기다가 기술 측면에서는 DDR5로 이제 콜이 일부 나기 시작하려 해요. 해바뀌면. HBM의 하이엔드는 못 만드는데 낮은 것은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D램에서의 뭐 미세 공정, 얼마나 작게 만드는 공정 기술이 필요한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한 3세대, 어떻게 보면 2.5세대 정도, 그거는 3년에서 5년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삼성 하이닉스가 40, 50% 흑자날 때 지금 반도체 D램에서 항상 반도체가 50% 흑자날 때가 위기거든요. 왜? 피크아웃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꼴 나게 생겼거든요. HBM 아니면 벌써 그럴 걸 났어요. 근데 40, 50%일 때 3세대 뒤지면 걔네는 BEP예요. BEP나 이게 약간 적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충분히 저가로 팔죠. 오. 예전에 여러분은 기억 안 나시겠습니다. 2008년도에 삼성 하이닉스가 삼성이 한 분기 적자가 5천 원 났을 때가 2008년도입니다. 한 분기에. 리먼브라 사태 났을 때. 하이닉스가 1조 5천 원 적자 날 때 있는데 우리가 적자 내고 싶어서 적자 낸 게 아니고 반도체 중에서 적자 30%, 50%, 100%라는 회사가 몇 개가 외국에 있었어요. 그 회사들이 1년간 버티고 추력 경쟁하다가 자빠져가지고 리먼 사태 때문에 그리고 나 발전됐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같거든요. 2년은 버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HBM이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게 속도하고 요것이 완화되는 속도하고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은 좀 밸류에이션에 있어갖고 낙관할 수 없다. 비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좋은 거는 주가가 많이 반영돼서 5만 원, 뭐 16만 원 갔기 때문에 매크로라든지 우리 전국 이런 게 아니면은 조금은 나아지는 기미를 포착하는 분위기를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정황이 이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주식마저도 아주 편안하게 반등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살짝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님,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라면 좀 소부장 쪽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 가동률에도 이슈가 생기고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기면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뭐 3개월, 6개월, 길게는 9개월. 그러니까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짧게 보면 내년도 초반까지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못 해요. 물론 그 주가도 많이 빠지긴 했죠. 네. 근데 어저께는 여러 가지 때는 올라갔는데 어제 올라간 건 펀더멘트로 오른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장비주가 올랐어요. 미국의 장비주가 오른 이유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미국의 장비주가 올라온 이유는 CXMT를 제재를 안 하다 보니까 CXMT 팔 수 있는 물량에 대한 기대감이 늘면서 중국 제재 해가지고 장비를 못하는 것보다 CXMT 풀어준 것이 맞다라고 봐서 어저께 약간 과하게 오른 거예요. 오늘 약간 쓰러졌지만.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물론 CXMT한테 공급하는 주식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중국 쪽에 익스포저가 많은데 근데 그렇지 않은 주식들은 미국의 장비주가 올라가면은 그거 밸류에이션만큼 우리도 너무 많이 빠졌어 반등하는 정도지 뭐 브로드하게 모든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주식시장에는 오늘 계엄령 선포 이야기가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이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폭락을 했을 때 가장 빠르게 튈 수 있는 섹터 어디라고 보시나요? 네,
전국이 더 냉각되는 것보다는 실만을 찾아가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다면 그게 오늘이 하루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오늘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이번 달이 아니더라도 나아진다는 그런 그 시기를 갖는다면은 당연히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주식을 사야 되고 구조적인 성장하는 섹터 중에서 미국하고도 비교가 될 수 있는 섹터들도 있지요. 그것이 첫 번째 변압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다릅니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AI가 근본적으로 무너지면 변압기도 나중에 영향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뭐 엔비디아가 조금 뭐 경쟁이 어떻고 뭐 휘토리가 어떻고 하더라도 계속 투자를 한다는 가정에서 보면은 변압기 쪽은 AI 쪽에 수요가 있거든요. 변압기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밸류압. 한국 시장이 완전히 떠난 게 아니면 한국 시장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건 밸류압을 할 수 있는 은행 주식.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트레이딩입니다. 많이 빠진 주식을 중심으로 바이오, 화장품의 대표주. 여기서는 대표주나 말씀드리는 거는 전국이 불안하기 때문에 모든 스몰캡까지 다 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한국은 그래요. 미국은 안정적으로 주가가 더 간다 하면 미국은 금리를 인하되기 때문에 러셀 2000이나 조그만 주식도 매기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한국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표주, 대형주 많이 빠진 주식. 구조적인 거는 변압기 같은 거하고 밸류와 관련되는 거. 이 정도로만 압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 수급도 오늘 살짝 걱정이 됩니다. 수급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기관의 이슈인데요. 네. 국민연금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좀 주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장 아실 게 국민연금이 최근 3, 4주 전에 샀어요. 삼성전자 받치고 샀는데 절대 주가가 올라갈 때 사지 않습니다. 곡소리 난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완전히 붕괴되거나 아니면 많이 빠질 때 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결정을 하면 진짜 하루 단타치기나 뭐 일주일에 한다면은 빨리 빠지고 나오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약간 그런 sek터 중심으로 저점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네. 그런 비를 보는 관점에는 주가가 빠질 때 그런 거 중심으로 기관은 대형 기관은 사들어갈 수 있다. 많이 빠질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접근하실 필요한데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좋게 들어올 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외신들의 반응 또한 불투명했던 만큼 좀 수급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